하얀 전시장 벽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쪽지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당신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역설. 당신은 전시관의 관장입니다. 전시관의 한 곳, 관람객들이 한 쪽지 앞에 서서히 모여듭니다. 하얀 벽에 붙은 작은 쪽지 하나, 거기에 적힌 단 한 문장.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걸 본 누군가 중얼거려요. 이 문장이 정말 거짓이면 맞는 말을 한 거니까 이 문장은 되려 참이잖아. 반대로 이 문장이 처음부터 참이라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 성립되지 않잖아. 경비원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떼버릴까요? 거짓이면 참, 참이면 거짓.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의 역설입니다. 이발사의 역설. 혹시 미용실에 갔을 때 나의 머리를 자르는 이 미용사의 머리는 누가 자르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이 작은 마을에 단 한 명뿐인 이발사입니다. 하지만 벌이가 적었던 당신은 마을 회의에서 규칙을 하나 제안합니다.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모든 남자는 이발사가 이발한다. 정말 단순한 문장이죠? 한동안은 이 단순한 규칙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이발할 때가 오자 당신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럼 내 머리는 누가 이발하지? 당신이 스스로 이발하면 규칙에 의해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남자가 아니므로 당신의 이발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발하지 않으면 규칙에 의해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남자니까 당신이 당신을 이발해야 하죠. 둘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발사의 역설입니다. 사실 해결은 단순해요. 다음날 마을 회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규칙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하는 당신. 마을 사람들은 기존 규칙은 건드리지 않되 원래 규칙에 단 한 문장만 추가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고민하던 당신은 단 한 줄을 추가합니다. 이발사는 예외. 이제 모든 충돌이 사라집니다. 규칙은 살아있고 이발사인 당신은 자기 모순의 규칙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미 역설. 해변으로 여행을 온 당신. 손으로 모래를 툭툭 모아 작은 언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죠. 그런데 언제부터 더미가 되었을까요? 모래 한 알 두 알은 더미가 아니죠. 한 줌 두 줌이 되고 어느 순간 당신은 말합니다. 이제 더미다. 문제는 그 이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누구도 못 박지 못한다는 것. 바로 더미 역설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아요. 부자, 성공, 위험. 우리는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실제로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에 가깝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선을 임의로 긋기. 10만 개 이상이면 더미로 약속하자. 두 번째, 연속값으로 다루기. 5만 알에서 10만 알 사이면 더미라고 정하자. 기준을 정하자 애매함 속에서도 작동하는 방법이 생기죠. 테세우스의 배. 긴 항해 끝에 항구로 들어오는 배 한 척. 당신은 이 배의 선장입니다. 하지만 배를 살펴보자 긴 항해의 여파로 판자 몇 개가 썩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판자와 재료들을 하나씩 새 것으로 바꿉니다. 기존의 헌 판자와 재료들은 부둣과 작업장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겨버리고요. 그리고 또 항해를 나가기를 반복. 3년, 5년. 마침내 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판자와 재료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배 예전 그 배 맞아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항해 기록도 이름도 이야기도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부둣과 작업장에서 당신이 버렸던 옛 판자들을 누군가 모아 원래 당신의 배와 똑같이 조립한 배가 보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진짜가 어느 쪽이지? 선장이 타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걸? 그렇다면 옛 판자배? 이건 정말 오리지널과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바로 테세우스의 배 역설입니다. 선장인 당신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그 배가 맞다고 주장하고 당신의 배를 복원했던 장인은 이 배가 진짜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대체적으로 물질보다는 이야기의 연속성을 정체성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물질이 바뀌어도 선장이 타고 있는 배가 찐이다 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트스트랩 역설. 늦은 밤 당신의 방문 앞에 낡은 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표지에는 타임머신 설계도 라고 적혀 있어요. 당신은 이 설계도를 참고하여 타임머신 제작에 몰두합니다. 20년 뒤 드디어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고 진짜로 시공간 이동에 성공합니다. 흥분한 당신은 20년 전 과거의 당신을 찾아가 그의 방문 앞에 이 낡은 노트를 전달하죠. 그럼 이 설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노트는 과거, 미래, 과거로 순환했을 뿐 처음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매끄럽게 흘러가는데 원작자의 자리가 없습니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타임루프에 갇힌 것처럼 시작점 없는 링이 되죠. 할아버지의 역설. 시간여행과 관련된 다른 흥미로운 역설도 있습니다. 시간여행자인 당신은 과거로 갑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부모님의 만남을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존재는 없었던 게 돼버리고 당신은 태어나지조차 못하죠. 그런데 누가 그 만남을 막았었죠?
이게 바로 인과의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 때문에 보통 이런 시간여행 영화들에서는 두 가지 장치를 씁니다. 평행세계, 과거를 건드리는 순간 가지가 갈라져서 다른 평행세계에 내가 영향을 받고 정작 과거를 건드린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부모님의 만남을 막은 과거의 행위가 다른 평행세계에 내 존재를 지운 거예요. 자기수정,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의 줄기는 바꿀 수 없다는 우주 법칙의 존재.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인과관계의 모순이 발생.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내가 부모님의 만남을 막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될 거고 제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핵심은 둘 중 무엇이든 모순을 피하려는 장치라는 것. 브레스의 역설. 여기 강을 가로지르는 A 다리와 B 다리가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은 이 두 루트뿐이었습니다. 두 다리는 요일마다 비슷하게 막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럭저럭 괜찮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 고가도로인 C가 생깁니다. 모두가 생각합니다. 지름길이다. 퇴근 시간이 되고 운전자 대부분이 C, A, B 개별적인 우선순위 루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개선을 하자 새 도로에 차량이 몰려 오히려 더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청에서 C를 닫아버리자 교통이 오히려 나아집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전체는 비합리로 흐를 수 있어요. 이게 브레스의 역설입니다. 각자 최고가 전체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생일 역설. 당신은 길거리에서 23명의 불특정 다수를 선택하여 그들을 한 공간으로 모았습니다. 이들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희박해 보이죠? 하지만 이들 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한 쌍이 아니라 모든 쌍의 비교이기 때문에 23명이면 쌍이 253개. 쌍이 많아지면 겹칠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일 파티에 23명 이상의 지인들을 초대한다면 그들 중 당신의 생일과 같은 생일인 사람이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어떤 한 경찰서의 취조실. 용의자 둘이 따로 앉아 있습니다. 용의자 A인 당신에게 검사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자백하고 상대가 침묵한다면 너는 바로 나가고 상대는 징역 10년. 둘 다 자백하면 각 5년형, 둘 다 침묵하면 각 1년형을 선고하겠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백하시겠죠? 두 사람 모두 같은 개선을 하고 결국 각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재밌는 건 둘 다 침묵했다면 각 1년으로 끝났다는 거죠. 각자는 분명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둘을 같이 봤더니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개인의 최선이 합쳐져 전체의 최악이 되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